미국에서 달러를 찍어낼 때마다 비트코인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찍어내지 않던 돈이 다시 돈을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바이든의 대선이 시작되는 날까지 앨런은 돈을 찍어내고 시장은 계속 버틸 것입니다. 그 얘기는 시장은 결국 미 대선이 있던 그 한 해는 계속 버티는 역사가 그랬던 것처럼 상승장을 연출할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1억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진원입니다. 현재 시간 2024년 6월 6일 오후 12시 34분 현충일입니다. 회사에서는 저밖에 나오지 않았고요. 이렇게 오늘 일부러 법정 공휴일이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유튜버분들이 또 쉬실 거라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더 영상을 기다릴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찍습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영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저는 하나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바로 현재 이 패턴, 컵 패턴이 나오는 이 부분을 주목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패턴은 현재 일봉상 어느 정도 돌파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평선이 이번 주봉 말 그대로 이제 다음 주 월요일날 끝나는 주봉이 결국 저는 상승을 가는 마지막 주봉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흔들린다고 해도 결국 위아래로 터는 십자봉 형태를 예상하고 있으나 뭐 그냥 간다고 해도 상관없다. 그만큼 지금은 이평선들도 굉장히 올라오고 있는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자면 이 이평선들도 잘 보시면 어떻습니까? 일봉상 이평선들 지금 잘 모이고 있습니다. 잘 모이고 있고요. 주봉상으로만 보더라도 이평선들이 이제 지지를 만들고 있죠. 주봉은 이제 어떻게 보면 15일선들이 잘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봉이 흘러내려도 십자봉으로 위아래를 털어도 결국 9천만 원대에서 강력하게 방어가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사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대신에 분할 매수로서 접근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실한 돌파를 위해서는 이제 1억 구간이 안착이 되는 흐름을 보고 타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트코인은 굉장히 많이 지금 흔들렸지만 결국 컵 패턴, 제가 좀 가장 좋아하는 패턴인데요. 핸들 패턴이 나오고 있고요. 아마 이번 주가 지나면 본격적으로 이평선들이 올라오면서 상승 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결국 저는 딱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흔들림이 있을지언정 큰 파도는 결국 간다라는 이 말이 저는 지금 장에 가장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과연 이 완성돼가는 핸들 패턴이 어떤 상승 트리거를 가지고 있을지, 그리고 악재 트리거들이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살펴보면서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비트코인은 며칠 동안 길을 모으다가 상방을 열 수 있는지를 아마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대부분 보고 있을 겁니다. 결국 시장은 떠나지 않는 그런 분들에게 이제 또 하나의 기회를 열어줄 그런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결국 지금부터 밀리면 9천만 원까지밖에 밀리지 않기 때문에 결국 저는 이 위아래가 아무리 턴을지언정 여러분들에게는 찬스라고 생각하는 거는 변함없이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어차피 급하게 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1억 안착하고 가는 분, 안전하게 가는 게 방법일 수 있고요. 나는 그냥 지금도 너무 나 혼자 두고 떠날까 걱정이 돼서 급하게 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중요한 건 이 상방을 확실하게 미는 재료가 무엇인지, 이게 참 그건데요. 솔직히 말하면 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재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코인만의 재료가 사실 소멸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반감기 끝났죠. 또 뭐가 있어야 하는데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증시에서 가져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4월 20일, 이제 4월 20일가 여기죠. 여기에 이제 반감기가 있었죠. 보시면 여기가 반감기였고요. 반감기가 여기서부터 일어나고 반등 후에 다시 빠지고 다시 이제 반등을 하는 이 상황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반감기 이후에 한 달 보름 정도가 지난 상황입니다. 결국 아직까지도 어떠한 모멘텀이나 재료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ETF 이슈가 계속적으로 들려오고 있는 현 시국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바로 캐나다의 25bp 금리 인하 결정이죠. 저는 지금 상승에 대한 트리거를 말하기 전에 일단 하락 트리거가 뭐가 있는지를 좀 말하고 싶어요. 일단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아마 금리일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는 줄기차게 미국의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 그 시점이 결국 하락 트리거로서 첫 번째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제 오늘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하면서 유럽 연합에서 캐나다가 25bp 금리 인하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6년하고 2007년에 나왔던 이 하락 그 구간에서
처음으로 이제 금리 인하를 했는데요. 지금 이거 보시는 거는 사실 캐나다의 은행인 거고요. 제가 기존에 보여드렸던 미국 금리로 봤을 때는 미국은 이미 동일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인상을 할 때도 유럽연행이 먼저 인상을 한 것처럼 이 하락 트리거는 분명히 이제 하락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는 있지만 잘 보시면 2006년과 2007년에 미국 기준으로 보면 지금은 동일한 수준이지만 지금 유럽연합에서는 좀 더 높은 수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락이 나올지언정 그때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금 맞추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일단 패드의 금리 결정이 앞으로 일주일 정도 남은 상황인데요. 시장에 많은 참여자들이 투표를 했을 때 9월까지 금리 동결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저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두 번밖에 없습니다. 9월이냐 12월이냐 내년까지 바라보시는 분이 있는데요. 저는 그 전에 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많은 기관들이 9월로 예측하고 있다. 근데 저도 9월로 예측하고 있지만 결국 9월이냐 12월이냐예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결국 대선까지 끌고 가느냐 문제거든요. 근데 역사적으로 대선이 있었던 기간에는 하락이 시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게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면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뭘 할까요? 바로 돈을 풉니다. 결국 유럽이 지금 인하를 결정한 거는 하락 트리거로서 이제 하락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맞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거에 비해서 지금 더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과거와 동일 수준으로 맞추는 바로 4.5%까지는 일단 금리 인하가 유럽에서 두 번 정도 나올 수 있어요. 제가 미리 예측을 해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미국은 그에 비해서 아직까지 인하를 결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럽은 인상을 할 때처럼 선 조치를 한 거기 때문에 인하 또한 선 조치를 먼저 한 겁니다. 결국 미국과 유럽연합은 이미 다 이거를 굴레를 맞춰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건 그래도 거대한 거래안으로 잘못했는데요. 아직도 거대한 파도가 오는 것을 모르는 거 아니야. 이 말을 꼭 아셔야 돼요. 왜냐면 블랙록이 이번에 또 다시 매입을 했습니다. 수조 달러에 유입이 됐는데요. 결국 이 돈이 다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리고 어제자 이틀 전에 역대 두 번째 규모로 비트코인을 또 샀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금 100% 갖고 있는 거는 사실 되게 무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블랙록은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가격에도 이렇게 산다는 것은요 장기적으로 내가 3년 5년 뒤를 보고 지금 내가 비트코인이 5천만 원이 갈지언정 결국 그 큰 손해를 보는 거는 이들이 더 손해를 봐요. 결국 저는 이들이 수익을 단기적으로 몇 프로 보자고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사더라도 이들을 쫓고 가는 것만으로도 저는 큰 수익을 볼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평균 단가를 계속 높게 샀음에도 불구하고 다 바보라고 놀렸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땠습니까? 결국 그는 수조 원의 갑부가 됐습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 정도의 감내도 못하면서 코인판에서 과연 돈을 버는 게 맞을까요? 결국 보면 하락 트리거는 사실 저는 금리 인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마운트 곡스인데요. 사실 마운트 곡스는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지금 그들이 마운트 곡스 해킹 사건이 발생했던 그 기준으로 보더라도요. 지금 사실 시세는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그때 당시에 마운트 곡스의 비트코인 가치는 정말 낮았고요. 지금 비트코인의 가치는 수백 배 올랐습니다. 지금 그들이 채무 상환을 위해서 매도를 할지언정 그들의 매도 시점은 모든 투자자마다 정말 다 다를 거고요. 어떤 투자자는 오히려 매도를 하지 않고 보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걱정을 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락에 대한 것보다 지금은 상승 트리거가 뭘지를 더 계속적으로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 일단 블랙록이라는 상승 트리거가 또 하나 나왔죠. 또 하나 파동으로 봤을 때인데요. 저는 일단 지금 비트코인 빅롱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보는 게 무조건 저는 8만 이상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 5파동이 어디까지 갈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일단 3파와 4파를 W, X, Y 그리고 X, Z 파동으로 복합 조정으로 끝났고 3파가 1, 2, 3 그리고 4파 그리고 5파의 연장 파동으로 나온다는 관점으로 보면 일단 지금은 5파로 가는 연장 파동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5파동에서 4파 이 부분이 그래서 3파동과 X파동을 돌파하는 흐름이 눌림목이라고 했죠. 저는 이 부분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5파까지 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차트가 갈 것이냐? 바로 정말 강하게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강하게 뚫는 게 어떻게 뚫을까요? 저는 이미 이번에 순유입된 ETF에서 힌트가 하나 나왔다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이 중요한 멘트가 있습니다. 유출이 나타난 곳은 없었다. 결국 유입만 있었다는 거고요. 또 하나 어차피 대선까지 장은 버틴다는 관점입니다.
미국 대선이 언제 있습니까? 2024년은요 11월 5일부터가 대선입니다. 그래서 9월이냐 12월까지 계속 보는 거고요. 그러면 9월이냐 12월이냐를 떠나서 일단 9월까지만 바라본다고 해도 6, 7, 8, 3개월이 남았습니다. 이때까지 내가 자기 버틴다라는 관점을 보고 접근을 하면 중단기적인 장벽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지금 지표를 보세요. 이게 뭐냐면 비트코인과 달러의 연관관계를 본 건데요. 잘 보시면 미 대선까지 장이 버틴다는 얘기는 바로 달러를 찍어낸다는 거예요. 미국은 계속 달러를 찍어내고 버틸 겁니다. 지금 급격하게 올라갔던 이 구간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코로나 때 시기였습니다. 코로나 때 급락을 하고요. 유동성이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장이 급격하게 올라갔죠. 그 다음 비트코인은 상승을 했습니다. 그 후 유동성이 계속 단절이 되면서 달러를 조금씩 찍어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2021년부터 지금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바닥을 찍고요. 조금씩 달러를 찍어내더니 현재 다시 달러를 찍어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 달러가 다시 한번 찍어내는 그 순간 미국 바로 유동성이 들어오면서 따라서 차트가 가신 게 보이실 겁니다. 조금씩 다시 보이시죠? 끝에 왔을 때 다시 달러를 찍어내는 순간부터 상승을 왔고 현재 왔습니다. 이제 달러를 다시 유동성 자금이라는 트리거가 발동이 되면 또다시 비트코인을 팽창을 하면서 상승으로 국면을 도발할 겁니다. 그때에 비해서 달러를 찍어내지 않고 있음에도 지금은 조금 찍어내고도 더 많은 가격이 상승한 것처럼 저는 결국 대선 그리고 트리거는 유동성이 들어오는 돈 연관관계가 이미 데이터상으로 다 집계가 됐기 때문에 상승할 트리거는 결국 미국 앨런이 힌트를 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유입된 ETF 자금이 이제 역대급으로 다시 한번 올라왔습니다. 6월 5일 기준으로 3월 12일 이후로 두 번째로 최대 높은 순유입을 나타냈고요. 이거는 기관들이 왜 들어왔을까요? 이 가격에 6월 5일 하루 동안 유입된 양이 하나로 약 1조 2179억입니다. 그리고 미국 달러는 또다시 찍어내기 시작하고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아다리가 맞은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록 현재 미국 은행 63곳이 5,170억 달러의 손실로 파산 위기에 처해 있다는 뉴스는 보셨을 테지만요. 왜 이거를 계속적으로 막을까요? 바로 파산을 하지 않기 위해서 미국이 결국 달러를 투입할 수밖에 없어요. 긴급재정이라도 발동을 해서 미국 달러를 찍어내면서 막을 겁니다. 그러면 그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은행이 파산 위기에 놓였으면 과연 달러에 대해서 불신이 생기겠죠. 이와 관련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미국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게 결국 결과론적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파산 위기가 높아질수록 그거에 대한 불신은 은행으로 가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으로 가는 거고요. 비트코인에 대한 그게 결국 등락이 줄어든다는 게 그 지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아직 시장은 상승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우리가 지난달 나왔던 상승의 그 국면을 봤을 때 이 구간들 보십시오. 90일 데이터로 집계를 해봤을 때요. 평균적으로 20%를 초과한 거래일은 평균적으로 18일에서 26일 사이였습니다. 근데 지금 그 집계를 해보면 주, 월, 분기 기준으로 5일밖에 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앞으로 주, 월, 분기 기준으로 상승률을 다시 보면 결국 13일부터 많게는 21일 이상의 강세장과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저는 오늘 하락 트리거보다 상승 트리거에 대한 비율이 지금 훨씬 더 높고요. 그 트리거를 담기는 주체는 결국 미국의 유동성이 풀리는 그 순간 쏠 수 있는 재료가 마련될 수 있다는 거고요. 지금 이 차트가 9천만 원까지 급락이 나올 지언정 기껏 해봐야 그 퍼센트는 얼마라는 겁니까? 여기서 9천만 원 가봤자요. 마이너스 8%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장이 여기서 핸들을 만들고 다시 빠지고 다시 갈지언정 이렇게 빠져도요. 기껏해야 이게 8%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비율이. 왜냐하면 이제는 이평선들이 다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알트코인들도 움직여야 하잖아요. 지금 알트코인들 뭘 하고 있습니까? 다 자리 만들고 있죠. 비록 지금은 알트코인들이 상패라는 이슈 때문에 많이 움츠러들고는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알트들은 이미 또다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물갈이는 한번 돼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 가면 결국 알트코인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 트리거는 누가 당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알트코인들은 충분히 잘 조정하며 쉬워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트리거 무엇이 될지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방아쇠만 당기면 이제 쏠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내일 바로 연달아서 알트코인에 대한 이슈를 또다시 하락과 상승의 트리거는 뭐가 될지 다뤄볼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비트코인에 대한 실시간 시황이 궁금하신 분은 하단 댓글 통해서 텔레그램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